케이스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 ITC에다가 지금 제소를 합니다. 그 이유는 주로 ITC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. 그 ITC-위원회에서 그 판결을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 반면에 지방법원에서는 공판으로 가기까지 거의 뭐 2년 이상 걸리고요. 최종 판결 나오기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특허 같은 경우는 ITC에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죠. 또한 이러한 부문에 전문화된 그런 판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특허법을 아주 잘 아는 전문화된 판사들입니다. 기술도 잘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이 디자인 특허는 잘 알고 있고요. 상표라든가 저작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관세청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. 등록된 뭐 상표라든가 저작권만 주게 되면은 그 관세청에서 이런 카운터피트를 갖다가 그 정지를 시키겠죠.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은 이러한 위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는 미국의 관세청에 가서 뭐 위조를 방지해달라, 금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값도 싸고 빨리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 부분에 있는 그 케이스들이 거의 다 ITC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정부가 진행을 하는 조사지요. 이것은 사실 지방법원에서의 소송하고는 좀 다릅니다. 지방법원에서는 좀 상업적인 이해 관계가 너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ITC 같은 경우는 정부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인의 이해뿐만 아니라 공익까지도 염두를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TC의 스태프 변호사가 여기에 함께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법원 판사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최종적으로는 뭐 대통령까지도 미 대통령까지도 이러한 공익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공익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개인적인 이익하고 한쪽하고 좀 다 같습니다. 유사합니다. 그래서 이 ITC에서는 모든 종류의 그 변호 방법들을 인정을 하고요. 반소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. ITC 내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요. 뭐 지방법원 같은 데서 그 카운터 케이스가 가능합니다.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란색 기억하시죠? 이 케이스 파일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케이스 파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운터 케이싱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요. 뭐 증인의 증언이라든가 문헌에 대한 그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연방법원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이 제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제한 요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같은 것은 굉장히 뭐 200장, 300장씩 갑니다. 공식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.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저기 시골에서 컸거든요. 그런데 제가 어떤 공판이 있었는데 어떤 공판에서 이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 휴식 시간이 정말 좋더라고요. 굉장히 형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법정에서의 절차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래서 뭐 우리 회사의 자산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 리스크가 있다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공식적인 공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제 사법적인 항소가 가능합니다. 사실 ITC 같은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날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사실 지방 법원에서의 특허 소송은 3%만이 실제 공판으로 연결이 되는데 ITC 같은 경우는 40%가 실제 공판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사실 ITC 공판이 지연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뭐 스케줄이 있다라면은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죠. 사실 뭐 판사에게 내가 다른 곳에 뭐 법정이 있는데 이거 지연해 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니면은 뭐 합의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것은 며칠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판사에게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. 굉장히 그 공판에서의 그 진술이 아주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. 증인들 준비를 미리 참 잘 해놓습니다. 그리고 또 변호사들의 사전에 신문을 다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.
그리고 굉장히 재빠른 효과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. 증거라든가 그리고 입증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입증하는 과정이라면요,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,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판사에게 조금 잘 보여주는,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애니메이션이 된 그래픽 같은 경우도 잘 사용이 되는데요. 우리가 어떤 서킷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냥 딱 주고 보여주기까지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각기 다른 작동의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그래픽들을 많이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비디오 그래픽 같은 경우는 법정의 그 그래픽 벤더라는 전문가들이 좀 보여주고요.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계정 진술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SX 판사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쓰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뭐 시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커다란 그 문서를 갖다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합니다. 이렇게 큰 걸 가지고. 그래서 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차트도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클레임이 어떤 것인지, 그리고 디바이스의 어떠한 부분이 위배가 되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꼬집어서 보여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런 비디오 그래픽을 사용을 했을 때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. 필요한 때에. 이러한 것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연습밖에 없죠. 근데 연습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잘 못 됐을 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뭐 잘 되겠죠. 고쳐지겠죠. 사실 저희들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증거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법정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대편에게 미리 제시를 합니다. 이러한 공판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공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습니다.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고요. 그리고 또 증인에게 그 노트북을 주어줍니다. 증인에게 이런 문헌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래서 1, 2, 3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효과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반대신문을 할 때에도 또 반대신문 할 때 또 새로운 증인에게 이렇게 문서를 줘가지고 1, 2, 3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을 하죠. 사실 뭐 어떤 경우는 뭐 증인들이 영어가 아니면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문서 자체가 이제 외국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죠. 문헌들 같은 경우는 문서는 사전에 번역을 하고 그리고 증인의 그 증언 같은 경우는 공판 중에 통역을 하고요. 그리고 저희들이 증인을 준비를 합니다. 이 문헌에 대한 증인이 노트북을 줍니다. 그리고 외국어로 증언을 할 때에도 뭐 특히 인지니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익숙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미리 그 통역을 준비를 하고요. 그리고 판사가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증인들에게 이런 판사의 신문 대비를 해주죠.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인을 준비를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역시 준비를 해야 되죠. 사실 공판 시기에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. 항상 리드 어토니, 그러니까 리드 변호사가 있습니다. 항상 그 법정에 서서 판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. 사실 굉장히 시간과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. 증인을 준비시키는 데는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증인을 가지고 신문 준비를 시킵니다. 그래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법정에 와서 신문 담당하는 변호사가 증인과 준비를 하고요.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에 그 증인에 대한 그 신문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파라리글들이 있습니다. 이 파라리글은요, 그 변호사에 대한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죠. 이 클라이언트는 항상 공판 기간 동안에 있어야만 합니다.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죠. 만일 판사가 선택을 해라. A 아니면 B다. 그런데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판사가 조금 시간을 주겠죠.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내리죠.
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항상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것이 법정의 사진인데요. 굉장히 훌륭한 법정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판사의 데스크가 여기 벤치가 있습니다. 조금 높죠. 좀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증인은 여기에 있는 박스에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쪽 뒤에 서 있습니다. 판사나 증인 바로 옆에 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법정 서기가 있습니다. 서면으로 된 트랜스크립트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재소자 그리고 피재소자를 위한 테이블이 있고요. 그 법정 테크니션과 뭐 비디오 그래픽 하는 분들, 그리고 또 와서 이 법정의 공판 관계를 보고자 하는 뭐 방청객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자들도 있고요.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백그라운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. 이 판사에게 백그라운드 정보를 제공을 할 경우가 있고요.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제공을 합니다. 종종 교수들이 와서 전문가 증인을 하고요. 그리고 반드시문은 없습니다. 뭐 종종 판사가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종종 그 판사가 조금 더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라면은요.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법정 공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기도 합니다. 어떤 경우는요,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요, 이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테이트, 라일, 이제 수크랄로스를 했는데,